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 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시죠? 오늘은 지난번에 근감소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근육 감소증을 우리가 예방 그리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화된다. 이것은 이제 보통 받은 근육 감소하고 같이 오는 것이죠. 사실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신체 활동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걷는다든지 일어선다든지 뛴다든지 호흡한다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근육이 부족하면 당연히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쇠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니까 그냥 단백질만 열심히 먹는 데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단백질과 함께 적절한 운동을 했을 때 점수가 56% 이상 개선되었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화되면서 쌓여해지는 노쇠라는 그런 요소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신체 활동과 아주 밀접한데요. 첫째 하나는 근력이 좀 저하된다. 두 번째는 보행 속도가 좀 감소하죠. 그럼 세 번째는 신체 활동이 좀 저하되는 거. 아주 극심한 피로를 좀 쉽게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이 흔하게 나타난다는 그런 노쇠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노쇠를 막기 위한 근육 운동에 4가지 운동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유산소 운동. 두 번째는 근력 운동. 항상 이 2개가 보통 같이 가죠. 그 외에 유연성 키우는 유연성 운동. 그 다음에 균형을 잘 잡는 균형 운동. 요 4가지 관점에서 운동을 항상 이렇게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유연성 키우는 운동이라는 균형 운동도 크게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제 근육 운동의 포인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몸에 있는 큰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퇴 근육, 그 다음에 자세를 이제 딱 잡아주는 종아리 근육,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회전을 담당하는 등하고 복부 근육, 큰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근육들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근육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지구력을 담당하는 지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발력을 담당하는 순간적인 힘, 파워를 내는 속근, 이렇게 이 골격근에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 근육들을 골고루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100m 육상 선수하고 장거리 마라톤 선수하고 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리죠. 100m 육상 선수들 이렇게 몸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우람합니다. 팔다리가. 그런 근육들이 속근입니다. 파워를 팍 내는데 또 피로가 좀 빨리 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중장거리 선수도 좀 마르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힘은 못 내지만 지구력이 있는 근육입니다. 피로를 덜 느끼는. 그래서 그 2가지 근육들을 적절하게 발달시켜야 된다. 그런 게 2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차근차근 이렇게 운동 강도를 늘려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해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보통 주 2, 3회 정도, 그 다음에 자기 최대 능력치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하게 해서 운동 강도를 늘려야 된다는 게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육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는데, 상체 쪽에는 알통 근육 있잖아요. 이두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삼두근. 그 다음에 목하고 이렇게 어깨를 싸고 있는 승모근. 뭐 이런 근육들이 있고, 가슴 앞쪽에 있는 대흉근, 배 앞에 있는 장요근, 그 다음 뒤에 있는 광배근. 이런 근육들이 허리를 좀 받쳐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엉덩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서 가장 근육들이 많은 곳인데, 엉덩이 이제 대둔근,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에 대퇴근, 대퇴사두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무릎 아래쪽으로 보면 전경골근이라는 게 앞쪽에 있고, 뒤쪽은 종아리 근육 있죠. 비복근, 삼두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근육들을 골고루 좀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나 이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물가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적은 양을 먹어도 단백질의 효용이 높아집니다. 바이오로직 밸류라는 것인데 보통 이 바이오로직 밸류 계란 흰자가 100입니다. 우유는 한 91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물가 높은 단백질 보충제나 유청 단백질이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생물가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라.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 세 번째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류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류신이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는 가능한 끼니마다 항상 비슷한 양을 딱 섭취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시면 오히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많이 먹어야 된다. 일반적인 성인보다 30% 이상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양을 먹어야 되나? 보통 일반 성인들은 하루에 몸무게 킬로그램당 0.9g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령자들은 1.2g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60kg는 하루에 72g이 되겠죠. 그럼 이 72g이 우리가 음식으로 치면 어떤 정도 되는가 하면 계란을 치면 한 10개 가깝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고기로 치면은 한 300g 정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한 2인분 조금 넘나요? 2인분, 3인분 정도 되겠죠. 너무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모든 음식에서 다 다양하게 총으로 합치면 여러분들 대충 이렇게 감이 올 겁니다. 그 정도의 양을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단백질의 섭취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조리법이라든지 고기에 좀 연하게 할 수 있는 연유제를 좀 섞는다든지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좀 더 지혜롭게 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